네, 문재인 대통령의 이 대북 특별 사절단이 방북 첫날인 어제 김정은 위원장과 면담하고 만찬을 함께했습니다. 또 오후 6시부터 4시간 넘게 면담과 만찬을 함께했는데 북한 매체들은 김정은 위원장이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해 의견을 교환했고 만족한 합의를 봤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네, 이번 특사단 파견으로 한반도 정세가 또 한 번 중대 국면을 맞게 됐는데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김철호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어제 네. 이 4시간의 만찬 당일 도착하자마자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첫날 바로 왔습니다. 상당히 좀 파격적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파격이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첫 번째 파격은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당일날 우리 측 특사단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김정일 위원장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대체로 마지막 날 만나거나 또는 지방에 있으면서 그쪽으로 오라고 하거나 그러면서 우리 쪽을 굉장히 초조하게 만드는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북측의 회담 전술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면은 직접 당일날 바로 가자마자 우리 측 특사단을 맞이했다. 이게 첫 번째 파격입니다. 두 번째 파격은 북한의 노동당사 집무실에서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노동당사 집무실을 그러니까 노동당사의 우리 쪽 대표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측 정부 대표들이 간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집무실 노동당에서도 진달래관이라고 하는 그런 접견 장소에서 만찬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쪽에 거의 북한의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 북한의 내밀한 부분을 그동안 전혀 보여주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상당한 파격이고 이것은 이제 우리 측이 지난번에 환대를 한 것에 대해서 북한도 그대로 환대를 다시 받아서 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남북관계 개선 의지나 북미 접촉 의지를 상당히 드러내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파격은 리설주의 등장입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의 부인 리설주가 직접 만찬장에 나왔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정상국가의 지도자 이미지 또 그 과정에서 리설주의 존재감을 부각시킴으로 해서 상당히 국제사회의 부드러운 이미지를 또 보여주는 그런 측면에서 또 지난번에 김정숙 여사가 김여정의 평창 과정을 같이 동행하면서 이제 응원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을 좀 다시 한번 북측도 배려하는 이런 차원에서의 파격, 세 개의 파격이 어제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파격, 이렇게 빨리 접견하게 된 배경을 놓고 김정은 위원장의 스타일이다, 성격이다 이런 분석도 있고요. 반면에 뭐 그만큼 절박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좀 어느 쪽이라고 보십니까? 우리의 기대와 다른 측면이 있는데 북한이 달성하려는 의도를 봐야 되는 거죠. 지금 그 우리 민족끼리의 코드에 의해서 처음에 이성건이가 올 때부터 6.15 얘기를 하면서 우리 민족끼리 뭐 하다 세계가 보란 듯이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북한의 의도를 잘 봐야 한다고 하셨거든요. 좀 더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그 우리 민족끼리 세계가 보란 듯이 그러니까 북한의 이번에 특징적인 거는 그 뒤늦게 짤막한 단신으로 처리하는 게 아니고 대대적으로 거의 실시간으로 보도를 하고 그 내용도 공개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비핵화라는 얘기를 우리가 뭐 할 수 있다는 용의 이런 거는 아예 언급도 없고 남북한의 다방면의 대화와 접촉, 교류협력을 강화해 나가자 하면서 이른바 순회상봉, 그러니까 남북 정상회담 뭐 그런 것까지 얘기를 하면서 일단은 우리 남북 관계에 초점을 맞춘 듯한 그런 행보를 보이는 거거든요. 거기서 뭐 그 어떤 대접을 받고 환대를 받았던 이런 표피적으로 드러나는 것도 중요하지. 뭐 바로 그것은 우리 국민의 우리 국가의 위력을 대표하는 대표단으로서의 어떤 그런 위상을 받은 거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현상에 대해서 뭐 그 의미를 짚어보는 건 좋겠습니다만은 북한이 이거를 통해서 달성하려는 목표가 뭐냐. 사실상 핵 있는 평화로 가려는 그런 거 아니겠느냐라는 그 조심스러운 전망을 해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러한 북한의 입장을 잘 알고 그거를 다시 우리 한반도의 미래를 평화 정착이라든가 안정적으로 끌고 나가기 위한 전략적 소통의 기제로 활용해서 이것을 북미 대화 이런 거 연결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또 다른 숙제다라는 측면을 봤을 때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에 너무 물론 어떤 파격적인 것에 그 어떤 인상적인 그 김정은의 공세적인 스타일은 명확하게 드러난 거죠. 뒤로 남아서 그 조연이나 감독이 아니고 연출이 아니고 무대 전면에 들어서고 항상 주인공으로 활동해왔던 그 스타일은 앞으로 그
앞으로 전개될 한반도 상황에서 상당히 공세적이고 앞으로 상황을 주도해 나가는 스타일에 볼 수가 있다. 그것은 바로 핵과 미사일의 어떤 국가 핵무력을 이미 완성했다라는 선포했다는 그런 걸 바탕에 깔고 있다는 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오전 상황이 좀 급박했습니다. 20분 만에 우리 측 그리고 북측 계속해서 어제 있었던 면담 내용에 대한 아주 긍정적인 그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내놨는데 일단 그에 대한 평가를 좀 해주신다면요. 지금 이제 그 조선중앙통신이 지금 타전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 부분을 좀 몇 가지를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하나는 역시 겨울 올림픽, 우리 평창 올림픽에 대한 이제 감사와 또 북측에서 또 사의 표명 여러 가지 그런 의례적인 겁니다. 이것은. 그 다음에 이제 핵심적인 부분은 한 세 가지인데 하나는 한반도의 평화 안정을 보장하는 데 있어서 문제들이 나서는 부분에 대해서 허심탄회한 담화를 나눴다. 그러니까 허심탄회한 담화를. 그러니까 한반도의 평화 안정. 그러니까 이것은 아마 한반도의 군사의 긴장의 해소와 관련된 부분 또는 북핵 문제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어쨌든 많은 대화를 허심탄회하게 나눴다. 두 번째는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서 남관계를 활력 있게 전진시키자. 그리고 조국 통일의 새 역사를 써나가자. 이런 이야기 이제 그동안 북한이 쭉 했던 이야기인데 다시 한번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그 내용들을 반복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정상회담과 관련된 부분인데 원문을 그대로 보면 순회상봉과 관련한 문 대통령의 뜻을 전해 듣고 의견을 교환했으며 만족한 합의를 봤다고 했는데 이제 만족한 합의입니다. 그래서 이제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 남북 정상이 어떤 접점을 찾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서 해당 부문에서 이와 관련한 실무적 조치들을 속히 취해라. 그러니까 상당히 정상회담이 빨라질 수 있다는 것이고 강령적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속히 취해라고 하는 남북 정상회담을 속히 취해라고 하는 데에서 강령적 지시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그렇게 지시한 부분들 강령적 지시라는 것은 어느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는 토를 달거나 또는 비판을 할 수 없는 그런 어떻게 보면 언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북한이 관철시켜야 되는 하부에 이제 그 일꾼들이 관철시켜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가 이제 더 중요한 부분인데 한반도의 첨예한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남북한 사이의 다방면적인 대화와 접촉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해 나가기 위해서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었다. 그러니까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자라고 하는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핵 문제라고 하는 부분을 직접적으로 거명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은 이제 거명하기 좀 쉽지 않은 문제고 상당히 좀 추상적이지만 허심탄회한 대화 그다음에 그 심도 있는 의견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그 남북한의 이번 어제의 그 만찬 그다음에 접경 과정에서 북핵 문제와 관련된 또는 북미 접촉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그런 접점은 나왔다. 이렇게 우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 내용에서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자면요. 북한 측에서는 만족한 합의라는 문장이 나왔고요. 우리 측에서는 실망스럽지 않아. 조금은 좀 어감의 차이가 있는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해석을 하셨나요? 이것은 이제 북측과 우리 측이 지금 이번 특사 파견과 관련된 부분에서의 입장의 일부분의 차이일 것 같은데 그 차이는 아마 북핵 문제와 관련된 부분에서의 차이일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북측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의견을 상당 부분 이야기를 했다. 그러니까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북한이 적극적인 자신들의 입장들을 김정은 위원장이 표현했다라고 하는 부분. 그거에 방점을 뒀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입장에서는 실망스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쨌든 이번에 북미 접촉을 향한 또는 북핵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출발점, 단초는 찾아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북한의 아마 이건 추론입니다만 7차 핵실험이나 ICBM급 미사일 발사를 일단은 자제하는 우리가 모라토리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만 일단은 자제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남북 사이의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됐다. 이 정도로 우리는 보는 것이 현재로서는 좀 적절한 추정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 의원님께서는 북한과 우리의 이 발표 내용 김정은이가 뭐 국제사회나 대한민국을 향해서 강령적인 지시를 내릴 사람은 아니죠. 국제 제재와 이 도발에 대한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달성하는 비핵화라는 우리 전략적 국가적 목표 이런 거를 명확하게 인식을 해야 되고 우리가 그 북한의 발표 이런 거를 좀 볼 때 그 겉으로 드러나는 거 말고 이 지금 그
김여정이가 친서를 들고 왔을 때도 여러 가지 앞에 좋은 얘기하고 마지막에 남북 간의 교류 협력을 활성화하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지만 다방면에 교류 협력을 활성화하자라는 그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지금 그 국제사회가 제재와 압박을 가하는 여러 가지 측면을 봤을 때 현재 상태로 제재와 압박이 지속되고 미국에 어떻게 튈지 모르는 불확실성까지 가중되기 때문에 절박함이 반영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이런 걸 잘 활용해야지 북한이 요구하는 대로 이른바 김정은의 지시대로 국제사회나 대한민국에 갈 필요는 없다. 그런 의도를 충분히 알고 이것을 다시 우리가 달성하려고 하는 목표에 충실한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 보여주기식 어떤 성과에 너무 집착하게 되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우리가 평창 올림픽의 성공에 어떤 보여준 우리의 국가적인 저력이라든가 국가 위상 이런 걸 활용해서 아마 좋은 성과를 내도록 이 추가적인 후속 조치를 미국과 국제사회와 같이 공조해 나가면서 북한이 잘못된 행동에서는 더 이상 보상이 없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인지시켜서 나가면은 한반도 평화라든가 미래를 향한 발전적인 그게 생길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이 화려한 대화 뒤에 반드시 항상 위기가 왔던 세계 역사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엄중하고 위중한 상황에 그런 것을 인식하면서 이런 그 높은 그 경륜과 식견이 있는 분들이 이런 문제를 앞으로 지혜롭게 풀어나가는 이런 모습을 본다. 그런데 이번에 분명한 것은 북한이 항상 과거와 달리 아주 공세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그것의 의미가 뭔지를 다시 한번 되새겨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질문을 마지막으로 하나 좀 드리고 싶은 게 이 한미 군사훈련에 대한 부분, 이 조정에 대한 부분 분명히 이 얘기가 좀 나왔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얘기가 왔을까요? 좀 궁금합니다. 물론 그것은 그 공개는 안 될 겁니다. 아마 오늘 우리 측 대표단이 내려오더라도 그 이야기는 공개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 워싱턴을 가서 미 측과 충분한 협의를 한 다음에 아마 최종적으로 결과를 그 부분 발표를 할 것 같은데 어쨌든 북한 쪽 입장은 아마 한미 군사훈련이 언급됐다면 한미 군사훈련 중단을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중단을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제 미국 쪽과 좀 더 유연하게 군사훈련 부분을 접근할 수 있도록 우리가 북측 미국과 협의하겠다. 북측이 그 핵실험이나 또는 ICBM 미사일 발사를 자제한다는 것을 정확하게 전달해 준다면 그것을 갖고 미국 쪽 가서 예를 들면 전략 무기의 전개를 이번에 자제한달지 훈련을 좀 축소하는 부분이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겠다. 이 정도가 아마 정리가 됐을 거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그리고 김철우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